저는 이제 학점은행 쪽으로 이제 10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오늘 영상 하나로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모두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접 공부해본 교육 담당자 명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점은행제를 10년 동안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학사분들을 만나봤는데요. 그 중에 사회복지 과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상담을 도와드리고 가장 많이 자격증과 학위 취득 까지 안내를 해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하는 기간 동안 10대에서 20대 어린 학사분들부터 30대에서 70대까지 연령 상관없이 다양한 학사분들과 상담을 해보면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고 사회복지사 과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 주시고 궁금해하셨던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실제로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과정에 대한 수업을 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또 어려운지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꿀팁까지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일 많은 학사분들이 좀 질문 주시는 내용 중 하나인데요. 사실 사회복지사를 공부하는 학사분들의 주된 연령층은 아무래도 40대부터 60대 사이 학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오랜 기간 동안 하지 않고 손 놓고 계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바쁜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데, 사회복지사 과정은 사실 대표적으로 대학교, 방통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이런 방법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직장인분들, 주부분들, 군인, 나이가 있는 학사분들의 경우는 학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학점은행제 사회복지사 과정은 실습을 제외한 과정은 100%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컴퓨터나 노트북 그리고 휴대폰을 이용해서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보통 수업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으면서 비교적 짧은 시간으로 수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난이도도 쉽고 가장 진행하기 쉽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과정을 진행하면 다 똑같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학점은행제 수업은 이제 대학교나 학원에 비유를 해서 이야기쉽게 설명드리면 A라는 학원과 B라는 학원, C라는 학원 모두 다 가르치는 교수님도 다르고 수업 내용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점은행제 수업 역시 교육부에서 평가를 받고 과정이 열리지만 어떤 교육원인지에 따라서 교수님과 난이도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생분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학생분들 상황에 맞춰서 가장 쉬운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교육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좀 더 쉽게 진행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더 어렵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생분들께서 교육원을 선택하실 때 담당자와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가끔 상담을 받다 보면 좀 무분별하게 정시인가 교육원이 아니다, 불법이다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담당자분들도 있는데 그런 담당자분과는 전 진행하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제 학점은행제를 10년 가까이 일하면서 불법 교육원, 정시인가 받지 않은 교육원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겁을 주고 좀 등록을 받으려고만 생각하는 형태의 상담 방법이기 때문에 학사분들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교육원을 상담을 받았을 때 진행을 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담당자분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도움이 필요하고 쉽게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이제 카톡 아이디나 밑에 고정 댓글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학사분 상황에 맞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간입니다. 이제 이 질문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최단 기간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교육 제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수업을 듣는다고 과정이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의 경우는 사회복지협회에서 인정받는 17과목을 정확하게 이수를 하고 학점 인정이 되어야 자격증이 발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 제도에 맞춰서 진행해 주셔야 되고,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더 빠르게 진행은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의 경우는 2020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신법과 그 이전 국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2019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 관련 수업을 한 과목이라도 들어주신 분들의 경우는 국법으로 14과목만 진행하시면 되고, 중복 과목은 인정을 받아서 제외받고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단 기간으로 2학기 만에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 시작 시기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빠르면 5개월에서 10개월 과정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고, 나는 이전에 사회복지 관련 수업을 들은 과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신법으로 17과목으로 3학기 과정으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최소 기간으로 10개월에서 1년 4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최단 기간이 아니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과정을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사실 효율적으로 과정 진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학사분들 상황에 맞춰서 준비 과정을 추천을 해서 많이 안내를 해드리는 편인데, 우선 고졸자분들 기준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설명드리면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의 경우도 전문대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 마찬가지 3학기 과정으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만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사회복지 관련 2년제 전문학사학위도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3학기 과정으로 준비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이 3학기 과정으로 준비하는 과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학점은행제는 학년제가 아닌 학점제 수업이라 제가 플랜만 잘 설정해 드린다면 전문대 졸업자와 대학교 졸업자분들과 마찬가지로 3학기 과정으로 짧은 기간에 사회복지 전문학사학위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고, 이것이 비용과 시간 두 가지 다 절약할 수 있어서 이렇게 3학기 과정으로 준비하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대 졸업자분들의 경우는 내가 이전에 전문대학교를 졸업했던 학점을 학점은행제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전문대학교 졸업 학점을 가지고 오면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함께 사회복지 4년제 학사학위 취득하는 과정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에 대한 좀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고, 사회복지 1급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학위가 좀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함께 준비하시면 사회복지사 2급을 준비하면서 1급도 준비할 수 있고, 최종 학력 자체가 전문대 졸업자에서 4년제 졸업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력적인 개선도 있어서 취업에도 메리트가 있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제 대학교 졸업자분들의 경우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추가적으로 사회복지 학사 타전공 학위를 받을 수 있게 플랜을 짜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전공이라는 말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대학에서 따지면 복수전공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 사회복지 관련 전공 학위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안내해드리는 사회복지사 과정에 필요한 17과목 이외에 2과목 정도만 추가로 이수하시면 건강가정사라는 국가 자격도 생길 수 있게 플랜을 짜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택사항으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면서 국가 자격증을 한 개 더 취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이렇게 맞춰서 안내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은 비용입니다. 비용 부분은 최종 학력에 따라서 이수 과목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용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학력별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의 경우는 3학기 과정과 4학기 과정으로 플랜을 설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3학기 과정으로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 140만원대 비용과 실습 비용이 발생됩니다. 4학기 과정으로 진행 시 180만원대 비용과 실습 비용이 발생됩니다. 전문대학교 졸업자분들과 4년제 대학교 졸업자분들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00만원대 비용과 실습 비용이 발생됩니다. 설명드리는 비용은 학점은행제를 10년 정도 근무하면서 실제 재학사분들을 도와드렸던 이제 노하우와 시험 자료, 과제 자료, 토론, 쪽지 등 모든 자료 제공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그리고 학위 신청과 자격증 신청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고등학교 졸업자분들의 경우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3학기 과정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전문대학교 졸업자분들은 4년제 학사연기 과정 시 추가 과목이 발생돼서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은 저한테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실습입니다. 사회복지 과정을 진행하실 때 사실 실습 때문에 진행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는 학생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요. 실습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해하기 쉽게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습 역시 국법 대상자와 신법 대상자로 나뉘게 됩니다. 2020년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복지 관련 수업을 한 과목이라도 들었던 학생분들의 경우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만 120시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교육원별로 국법 대상자도 실습 세미나 30시간을 들어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가 2020년도 1월 1일 이전에 사회복지 관련 수업을 하나도 듣지 않았다 하는 학생분들의 경우는 신법 대상자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의 경우는 160시간의 실습 세미나 30시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실습이다 보니까 직접 현장에 나가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신청하는 부분과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입니다. 사회복지사 현장 실습에 대해서는 지역에 맞춰서 현장 실습 과목을 신청해 주셔야 되는데 보통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국반과 지역별 반이 나뉘는데,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맞춰서 지역반이 열리는 곳에 현장 실습 과목을 신청해 주시고, 5월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을 신청했다고 가정하면 5월 이후부터 나갈 수 있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을 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실습 기간 일정에 맞춰서 기관도 선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좀 실습 기관에 나가서 실습 시간을 채워놓고 나중에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신청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실수를 좀 범하지 않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격증 신청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잘 마무리해놓고 자격증 신청을 하지 못해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넣게 되었는데,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분들이라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사이트에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을 마무리해 주셔야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학습자분들 최종 학력에 맞춰서 목표 전공을 잘 설정해 주셔야 되고, 학점 인정 신청에 대한 부분은 내가 학점은행제로 수업을 들었을 때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에 대해서 최종
점수가 60점 이상을 받아주셔야 교육원에서 학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게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증 사이트로 성적 보고를 올려줍니다. 그러면 60점 이상 받은 과목의 경우는 내가 학사 등록을 한 아이디에 미신청 학점으로 나오게 되고 그 과목에 대해서 학점 인정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부분까지 학점 인정 신청이 다 17과목이 끝났을 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설명드린 이런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면 이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사회복지 자격관리센터에 접속해서 자격증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첫 번째 최종학력 증명서입니다. 최종학력 증명서는 대학 홈페이지 혹은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성적 증명서입니다. 성적 증명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냉제 증명서 발급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습 확인서 원본입니다. 실습 확인서의 경우는 내가 진행한 교육원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상반신 증명사진입니다. 증명사진의 경우는 가로 세로 3.5cm, 4.5cm로 준비해 주시면 되고 사진 찍은 곳에서 자신의 메일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 그리고 오늘 영상 하나로 모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게 최종학력별로 자세하게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학사분들마다 이제 최종학력도 다르고 내가 원하는 준비 방법도 다르다 보니 사회복지 과정을 아직까지 시작하고 싶은데 망설이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어렵지는 않을지, 그리고 오랜만에 공부하는 과정이다 보니 점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여러 방면으로 좀 불안해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학점은행 쪽으로 이제 10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모두 다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이외에 뭐 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뭐 선의수 과목이나 다른 자잘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담당자와 상담을 받아보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 추가적으로 자신의 상황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 참고해서 문의 주시면 학사분들이 이외에 궁금해하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릴 테니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직접 공부해본 교육 담당자 명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